오늘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통화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더욱 견고한 한미 동맹을 약속했습니다. 지난주 브루클린에서 한 여성의 몸통과 다리가 발견된 데 이어 해당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미전역 1만여 개 한인 세탁소들을 단일 브랜드로 묶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휘발유값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서약을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 주요한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도록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는 당선 확정 후 1일에서 2일 뒤에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첫 통화가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 우리 두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제20대 대선 윤석열 당선인의 축하의 뜻을 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윤 당선인의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고 영김 공화당 의원은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전하는 외신 기사를 링크한 뒤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영내와 글로벌 질서의 핵심 축이라며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윤 당선인의 리더십이 한국의 번영과 평화라는 새 시대를 안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한 여성 시신의 일부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경찰은 오늘 해당 시신의 머리를 용의자의 자택에서 발견했고 83세 하비 메션을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경 뉴욕 경찰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의 펜실베니아 애비뉴에 벌어진 쇼핑카트 안에서 사지가 절단된 신원 미상 여성의 몸통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장소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의 쓰레기 더미에서 무릎 아래 다리가 발견됐고 양말이 신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어 뉴욕 경찰은 오늘 용의자로 밝혀진 하비 마셀린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쇼핑카트 안에서 시신의 머리와 홈디포에서 구입한 전기톱도 회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셀린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68세 여성이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며 마셀린이 신체 일부를 넣은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마셀린은 83세 트랜스젠더 여성이며 2명의 전 여자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과가 있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1963년 4월 18일 마셀리는 맨해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1985년 11월 2일에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무차별 살해했으며 피해 여성의 시신은 센트럴파크 근처 가방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들은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같이 악마 같은 시신 토막 연쇄살인범이 이곳에 사는 줄 꿈에도 몰랐다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강력한 눈과 비를 동반한 폭풍이 트라이스테이트를 포함한 미 동부 전역에 몰려올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추운 북극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함에 따라 중앙 걸프 해안을 따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일대에 주말 폭풍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은 북동부로 이동할 때 폭탄 사이클론으로 분류될 만큼 빠르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찬 공기가 얼마나 남쪽과 동쪽으로 내려올지에 따라 폭풍의 정확한 경로와 비 또는 눈의 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주말로 접어들면서 동해안을 겨냥해 급격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요일 최대 시속 50마일에서 55마일의 돌풍과 폭우가 예상되고 북서부 지역은 1에서 3인치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미 동부 지역의 여행자들은 도로 교통과 항공 지연 등이 예상되고 일부 도로는 쓰러진 나무와 전선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기상학자들이 빠르게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북대서양 지역의 폭풍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압이 낮을수록 폭풍은 더 강해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역에 있는 1만여 개의 한인 세탁소들을 언드맨 세탁 서비스 회사 다니엘 브랜드로 묶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 세탁총연합회는 지난 6일 뉴저지주 소재 마케팅 전문 회사인 이스트 오라이온 회사를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회사 관련 사업 파트너 업체로 선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의 토마스 박 공동대표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인들 모임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이스트 오라이온사는 앞으로 3개월 기간 동안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미 전역의 한인 세탁소들이 단일 브랜드로 참여하는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고 미주 세탁 총연은 새로 설립된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회사에 한인 세탁업주들의 업소 등록과 신설 회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회사는 설립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세탁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세탁물 수거와 배달 시간 등을 설정하면 통합 앱의 기능을 통해 배달원들이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해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동일 회장은 1만여 한인 세탁소들을 통합해 단일 브랜드로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업체를 출범하는 일은 처음 있는 사업이라며 한인 세탁소들의 매출 향상 및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마스 박 대표는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회사는 1만여 개의 의류 세탁 공장과 픽업 배달 거점을 가진 세계적인 회사로 탄생할 것이라며 한국의 온라인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기업들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는 전화 201-738-6445로 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조치로 휘발유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하는 정유사 및 주유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적발한다면 주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법은 휘발유 등 기타 필수품 판매자가 세계적 분쟁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중에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순히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임스 총장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앗아간 부당한 침략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의 결과로 뉴욕주 내 휘발유 가격이 잠재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를 취하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뉴욕주 검찰 웹사이트를 통해 고발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유소를 신고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해당 주유소의 구체적인 휘발유 가격, 날짜와 장소,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종류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의 사본, 가격이 보이는 주유소 광고판의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발당한 주유소는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불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2021-2022 회계년도 정부 지출안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이 합의안에 대한 연방 상하원 표결 처리를 서둘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넘길 예정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주장해온 비국방 예산과 국방 예산을 비슷한 비율로 늘렸습니다. 공화당 측이 주장해왔던 국방비 예산은 직전 회계년도 예산안보다 42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민주당 측이 고수했던 사회복지 예산 할당도 일정 부분 반영됐습니다. 지역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70억 달러, 신규 주택 지원을 위한 2억 8천만 달러, 노숙자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등의 예산이 배분됐습니다. 연방 상하원은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늦어도 11일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뉴저지주 포틀리 거주, 류마티즘 전문의 앨리스 조 씨가 뉴욕의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환자가 받지 않거나 불필요했던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해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880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주 씨는 의료 사기 공모 혐의 1건, 의료 사기 5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7월 14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주 씨의 각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의 혐의를 수사한 연방수사국, 법무부 형사국에 따르면 주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클립턴의 뉴 라이프 류머톨로지 센터에서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의약품들을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씩 허위 청구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의회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36억 달러 규모의 군사, 인도주의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요구한 64억 달러의 2배 이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156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안은 예산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불어난 것은 우크라이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무기 지원도 필요하다는데 양당이 뜻을 모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지원안은 오는 9월까지 정부 재정에 사용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하원에서 처리돼 내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릴랜드대 의료센터는 지난 1월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데이비드 베넷이 2개월 만인 8일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사망 원인에 대해 아직 언급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앞으로 결과를 평가해 의학저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의 2개월 생존은 2종 장기 이식 사례로는 이례적으로 오래 생존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1984년 원숭이 심장을 이식받은 아기가 21일간 생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은 지난 1월 7일 말기 신부전 환자로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고 다른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시한부 삶을 살아가던 베넷에게 동의를 받아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